예. 요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게.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상춘객 이렇게 뭐 상춘객이 늘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봄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이제 나가고 이제 다들 야유회 가고 그죠? 예, 1박 2일로 놀러도 가고 막 그렇습니다. 상춘객이라고 해서 봄을 감상하는 그죠? 이렇게 되겠죠? 봄을 감상하는 손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텐데 상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상자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감상하다 할 때 상자를 요걸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 요걸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무슨 글자입니까? 예, 상줄 상자입니다. 근데 이 상줄 상자에 완상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상하다라는 의미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찬찬히 구경하는 그런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 글자를 쓰면서 상춘객 이렇게 풀이를 하죠. 그래서 한자를 요거를 쓰는 게 좀 특이해서 원래 상주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니까 얼마나 상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를 서양한다라는 거 좀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노숙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길노자가 아닙니다. 노숙자. 노숙자의 그 노자는 길노자가 아니고 이슬노자입니다. 이슬을 맞으면서 자는 사람들입니다. 상춘객입니다. 상춘만 한번 볼까요? 구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상춘객. 손님이라는 뜻이라는 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이 객을 꾸며주기 위한 상춘이라는 말이 얘를 꾸며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수식관계죠. 그죠? 그런데 수식관계이면서 요 두 글자에 대한 그럼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면 요거는 감상하다, 봄이다, 다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다로 끝나는 말 뒤에 있는 것은 뭐뭐를 감상하다입니다. 그죠? 봄을 감상하다. 그러니까 얘는 술목 관계이면서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여기 밑에 수식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봄인데 놀러 가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가지고 상춘객이 되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뭐 글 속에서라도 봄을 맞이해야 되겠죠. 오늘 나갈 때는 원래 88번 23페이지에 88번 나가야 될 곳인데요. 그 혼자 해보기 아마 숙제로 낸 것 같습니다. 19페이지부터인가요? 19페이지에 혼자 해보기 있는데 요거 안 했죠. 그죠? 그 전에까지는 어떻게 한 것 같은데. 일기부모, 귀재여산 뭐 대충 된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했나요? 잘 됐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서 22페이지 그러면 좀 보면 되겠네요. 22페이지 혼자 해보기. 사실은 그 앞에까지는 크게 할 말이 없었는데 오히려 여기 보시면 더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생하자 위부모라는 말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장이 나오면 다로 끝나는 말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거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는 그 특이의 한자, 그죠? 특이의 한자에 대한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로 찾기 이전에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자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자자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것은 뭐뭐하는 사람 또는 뭐뭐하는 것, 그죠? 또는 시간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 크게 이제 용법은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뭐 주격 조사로 보는 것도 좋고 뭐 다른 말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앞에 있는 말들이 얘를 꾸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혼자는 절대로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자가 나오면
앞에 말을 붙여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면 나를 낳아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나를 낳아준 사람. 여기서도 나타, 나자, 그러니까 나타라는 게 다로 끝나는 말이구나라고 되고 나타, 뭐뭐를 낳다 이렇게 되니까 나를 낳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서도 이제 다로 끝나는 말도 찾아가지고 구조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보면 나를 낳아주는 사람은 나를 낳아준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사람은 위부모. 위라는 것도 제가 되다, 하다, 삼다 요 정도로 생각을 일단 해봐야 된다 기본적으로. 근데 뭐뭐이 되다랍니다. 되다, 그죠? 부모가 되다. 그러니까 요 뒤에 말이 반드시 요렇게 연결이 돼서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가 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특이한 한자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서술어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전체 그 안에서도 두자일 때에도 서술어를 찾아보시고 전체 문장에서도 서술어를 찾아보실 수가 있죠. 되다라는 게 사실은 당연히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술어 앞에 있는 거는 나를 낳아준 사람이라는 것이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되다,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술보 문장의 구조가 되는 거죠. 크게 보자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아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문장 짧게 나오시면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글자가 뭔가 일단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수, 독소, 국리라고 했는데요. 이 글자가 우리가 모름지기 숫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모름지기라는 말도요, 의미가 지금으로 보면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자하고 같은 의미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필수, 지금도 뭐 필수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숫자 해서 필수 합쳐서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그냥. 반드시. 독서라고 했습니다, 독서. 지금도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읽을 독자에다가 글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읽다라는 말 뒤에 뭐뭐를 읽다, 책을 읽다. 그러니까 반드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국리라고 했으니까요. 국리할 궁자고요. 그 다음에 이칠이자니까 이칠을 궁구하여야 한다, 연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번역을 해볼까 이렇게 찾아보시면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적금 이유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적금 이유 자손 요거는 한번 써볼까요? 먼저 쌓을 적자죠. 그 다음에 세금자입니다만 이건 이제 뭐 돈의 개념이죠. 적금한다라고 하니까 돈의 의미입니다. 돈.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써이자죠. 그 다음에 남길 유자. 그 다음에 자손입니다. 여기서 요 글자가 중요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요 글자가 뒤에 걸 잡아가지고서 어떻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뭘 잡느냐라고 생각을 좀 일단 해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원래는요. 뭐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문제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만. 그 다음에 서술어가 될 게 뭔가를 이제 찾아봐야겠죠. 쌓는다라는 거 서술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길 유자, 남기다 서술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요 부분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남기다, 무엇을 남기다. 그죠? 그러니까 돈을 남기다. 그 다음에요. 써이자를 잡아주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손에게 남기다. 남기다, 누구에게 남기다? 자손에게 남기다.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도 해석이 됩니다. 요것만 해석을 하면 되겠는데 얘가 조금 애매하죠. 사실은 얘가 써이자의 용법은 뭐뭐로서가 가장 기본입니다. 뭐 자격격이다, 기국격이다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뭐로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잡아야 줄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적금, 돈을 쌓는다. 자손에게 남겨준다. 돈을 남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쓰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지자가 생략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돈을 쌓다. 그것으로써 자손에게 남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지자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그 써이자의 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돈을 쌓는 것, 그것으로써 자손에게 남기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발달하니까 그 다음에는 굳이 이거를 뭐뭐으로써라는 것도 이제 번역을 안 하고 그러는데 굳이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같은 말이 되니까 연결을 해버려서 돈을 쌓음으로써 이렇게 계속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전치사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후치사 개념이 되거든요. 근데 후치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가 생략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돈을 쌓는 것으로써 자손에게 남기다. 이렇게 번역하셔도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순서대로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써이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용법이 반드시 뭐뭐로써라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잡을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장이 재미있는 문장이네요. 자, 식재구 즉 토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즉이라는 말이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뭐뭐하면이라고 보통 많이 해석을 하죠. 곧즉자이기도 하고요. 뭐뭐하면 곧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법칙칙이라고 하는데 문장에서 법칙칙이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뭐뭐하면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쓰인다라고 보면 요 앞에 말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말이 있는데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걸 찾아보면은 얘도 사실은 서술어 될 수 있습니다. 먹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요. 근데 밥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죠? 음식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있을 제자가 있습니다. 얘는 100% 아마 서술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러면 식재구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는 것이 입에 있다라는 의미죠. 그죠? 먹는 것, 지금 식이 개념이 먹는 것이라고 해서 명사로 생각을 해준 겁니다. 먹는 것이 입에 있다. 쟤는 뭐뭐에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먹는 것이 입에 있다. 그래서 주술보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즉이라는 말은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먹는 것이 입에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토지라. 이거 토할 토자지 않습니까? 그죠? 토하는 건 이제 뱉어내는 겁니다. 뱉어내는 겁니다. 뱉어내는데 무엇을요? 그것을 뱉어낸다라는 겁니다. 지혜용법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두 가지. 대명사이거나 그것이라는 아니면 관형격 조사로서 뭐뭐한 또는 뭐뭐의라는 개념이거나 그래서 뭐뭐한, 뭐뭐의거나 아니면 그 또는 그것이라는 대명사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가 안 되면 그 이후에 다른 용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정도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대명사의 개념으로 봐서 먹는 것이 입에 있으면 그것을 토한다, 뱉어낸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부모님이 부르시면 맞습니다. 부모 소지하시면 부모님께서 부르시면 식재구 즉 토지하셨습니다. 예, 해야 됩니다. 자식들은요. 그러니까 또 이제 누구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이제 반가운 사람이다 그러면 먹는 것도 이렇게 해놓고
버선발로 뛰어나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글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빨리 어떻게든지 대답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재구즉 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입구자고요. 흑토자입니다. 입에서 나온 게 땅으로 떨어지면 토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술 먹으면은 저희가 이제 빈대떡을 하나씩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걸 토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끔찍한 얘기가 친구놈이 너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걔가 토한 것까지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아우 그래서 참 눈에 뭐가 씌우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불문 인지비라는 말이 있네요. 이 불문 인지비. 자, 6글자죠, 사실요. 6글자면 사실 반반씩 나누면 딱 좋긴 한데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불자가 있습니다. 그죠? 불자 있으면 딱 뒤에 거 하고 연결해야 되죠. 불문 듣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냥 귀자 딱 있어요. 바로 귀로는 듣지 않는다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 귀로는 듣지 않는다. 무엇을 듣지 않느냐? 그죠? 인지비입니다. 인지비. 인지비를 듣지 않는다. 사람의 잘못된 것. 그죠? 사람의 잘못된 것. 다른 사람이 잘못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듣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남이 막 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의 잘못이나 비방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는 뭐뭐를 듣지 않는다. 목적어. 그 다음에 듣다. 서술어. 듣지 않는다. 서술어. 귀로는이라고 하면 귀로는 뭐뭐를 듣지 않는다 해서 이거는 주어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예. 이것도 인지비라는 말도 많이 쓰이는 말이라서 한번 보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진도 나가서 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있는 게 사실은 유자가 있습니다. 그죠? 유. 그 다음에 천자유쟁신칠인이라는 말이네요. 천자유쟁신칠인이라. 천자라는 게 단어가 됩니다. 풀이할 필요가 없죠. 유라는 게 있습니다. 서술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뭐뭐이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죠? 흔히 많이 썼습니다. 앞에서도 유자, 뭐뭐이 있다라는 말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뭐가 있느냐? 쟁신칠인이 있는 겁니다. 그죠? 쟁신칠인이다. 문장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천자는 있습니다. 쟁신칠인이 있습니다. 주술보 문장입니다. 천자는 쟁신이라는 말 다툴 쟁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신하 신자입니다. 근데 신하를 다투다가 아닙니다. 다투는 신하라는 개념인데 이 쟁의 의미는 간쟁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간쟁하는. 간하다. 우리가 간하는 신하들 5명이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5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이 간쟁의 의미입니다. 간쟁. 그러니까 간하는 거죠. 이제 임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심하면은 직간인 경우에는 이제 도끼 하나 들고 가가지고 차라리 제 목을 베십시오 그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의 간쟁입니다. 그래서 간인데 이 쟁입니다. 그래서 간하는 간쟁하는 신하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쟁하는 신하 7인입니다. 7 사람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를 꾸미는 거죠. 사실은 간쟁하는 7인 이렇게 다 꾸미는 겁니다. 얘도 얘를 꾸미고 얘도 얘를 꾸미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자가 간쟁하는 신하 7인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1, 2, 3, 4, 5, 6, 7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요 U자만 알고 있으면 비슷한 문장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요 앞에가 달라져도 얼마든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죠? 앞에 제후가 있다 그러면 제후, 유, 쟁신, 5인. 나는 제후는 한 5명 정도 있으면 좋겠다. 대부라고 해도 되고요. 만약에 친구다라고 해도 붕우, 유, 쟁하는 친구, 쟁우 정도 하나 넣어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친구는 유, 쟁, 우 이렇게만 해도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주어를 바꿔줄 수도 있고 뭐뭐이 있다라는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천자가 덕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 덕자를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죠. 덕자를 넣으면 천자 유덕이면 천자는 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덕이 있는 신하 있다 그러면 천자 유덕신이죠. 현신이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현신 그렇게 넣으면 어진 신하가 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장을 여러 가지를 저희가 만들 수도 있고 그동안에 배운 것들 중에도 유자가 이용이 돼서 만들어지는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다른 거 다 있나? 이상 없고 이 글자 쓰시는 거 이렇게 해서 요거 먼저 쓰고 요거 니은입니다. 요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육획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U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유종시 무류본말 사유종시라는 것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건에는 본말이 있고 일에는 종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U자 있었습니다. 그 뒤에 문장도 U자가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왕자 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글자들 U자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좀 주의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요, 어떤 의미에서 하냐면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는 개념에서 얘가 우리가 흔히 그냥 극이라고 하니까 대명사로서 그것이라는 개념으로 쓰기는 하지만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뒤에 말을 꾸며주는 그 사람이든지 그 어머니든지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로서 쓰이는 거지 얘가 혼자 순수하게 대명사의 형식으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형사의 형태로서 문법적으로 보면 쓰이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러면 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뭐뭐라는 것 또는 뭐뭐라는 사람이라고 풀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그죠? 요거는 요렇게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 어머니. 죽을사. 그죠? 그 어머니가 죽다가 되네요. 죽다라는 건 서술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요것만 보면 그 어머니가 죽다라고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어머니가 죽은 사람입니다. 요렇게 꾸며주게 되겠죠? 요거는 여기 꾸며지는 말, 요렇게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죽은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누구 중에? 왕자 중에. 왕자들은 어머니가 다 다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1부인, 제2부인 뭐 이래가지고서 부인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왕자 중에 그 어머니가 죽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왕자 중에 그 어머니가
죽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되고, 기자는 그 뒤에 말을 꾸며준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자자는 앞에 말들이 얘를 꾸며줄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유가 있으면 뒤에 말은 뭐뭐이 있다. 앞에 말은 누가, 주어.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문장이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어머니가 죽었는데 이제 뭐 장사하고 하는 거 뭐 몇 년 상을 할 거냐 뭐 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해서 발 디디고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드는 기간이 3년이라고 하니까 부모님의 상은 3년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장 보실까요? 평생 부작. 요것도 또 쓰였네요. 그죠? 부자가. 이런 것만 보면 하여튼 기분이 좋아요. 그죠? 요 추자가요. 요 추자가 주름질 추자입니다. 주름질 추. 별로 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글자는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글자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얘가 눈썹 밑자죠. 눈 위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썹이죠. 그죠? 눈썹 밑자입니다. 추미 사가 되겠네요. 예. 평생 부작 추미사라고 했습니다. 요게 있으니까 반갑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뒤에 말하고 같이 만들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이라는 게 원래 만들 작자니까요. 그죠? 근데 어쨌든 조금 생각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사 피자. 요게 이제 서술어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만들다든 뭐 이게 이제 만들라로 해석이 될지 어떨지 뭐 다른 하단으로 해석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만들다라고 해석을 했을 때 만들지 않는다. 무엇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추미사를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눈썹을 주름지게 만드는 일이죠. 주름지다라는 게 서술어라고 하면 눈썹이 주름지게 되다. 그죠? 요것만 보면 술보 관계입니다. 그죠? 얘 두 개만요. 그런데 눈썹을 주름지게 하는 일. 그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 의역하면 눈썹 찌푸릴 일이죠. 그죠? 눈썹 찌푸릴 일을 만들지 않는다. 언제요? 평생 가도록. 그죠? 일생 동안, 일생이라는 말하고 똑같죠. 일생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부작 추미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부작 추미사, 평생 부작 추미사라. 요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추미사라는 게요. 그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끊을 절. 얘는요? 이치. 이 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갈일입니다. 이갈일. 요거까지 붙이게 되면, 예, 화딱지 잡하고 나면은 이갈일이 생기죠. 이게 바로 요렇게 사용하는, 요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치, 예, 절치사. 이가는 일이, 예,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뒤에 문장 보면은 세상 응무 절치사라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절치사 이렇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말인데, 어쨌든 절치사라는 단어도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갈일, 뭐 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절치인이 되겠죠. 그죠? 절치.
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왼수죠, 뭐 이거는. 그죠? 나한테 이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왼수죠.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절치라는 말, 이를 갈다라고 할 때 절치라는 말을 쓴다. 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치십자 의백 식육이라. 요거는 뭐 맹자의 뭐 맹자에 보면은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 워낙 많이들 쓰시니까요. 근데 뭐 처음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자자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죠? 7글자니까 뭐 중간에 한번 끊어야 되겠죠. 3이든 4든. 근데 자자가 있으니까 자를 기준으로 끊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3, 4로 끊어야 되겠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은은 오드자이기도 합니다만 옷을 입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비단 백자죠. 비단 백자입니다. 그래서 의백이라고 하면 비단 옷을 입다라고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서술어 옷을 입다. 무엇을? 비단 옷을 입다. 목적어. 먹을 시기도 하고 밥시기기도 하고 명사도 될 수 있고 서술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입니다. 고기 육자죠. 고기를 먹다가 됩니다. 식육. 그죠? 그러면 그냥 문장이 풀렸네요, 다. 70자. 70 먹은 사람이죠. 그죠? 70 먹은 사람. 나이 많으신 분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은 거친 옷이나 아무 옷이나 입어도 이게 추워요, 사실은요. 따뜻한 진짜 좋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뭐 다운에다가 뭐 덕다운이니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뭘로? 비단으로 옷을 입어야 따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단 백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비단으로 옷을 입어야 되고요. 먹는 것도요. 이제 풀떼기 먹으면 맛 없습니다. 고기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운이 나시죠. 그죠? 그래서 고기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70자 의백 식육. 그러니까 의식주가 해결이 잘 되고 있는 거죠. 70자 되신 분들이. 그래서 70자 의백 식육이라 이렇게 됩니다. 서술어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네요. 사실은요. 근데 70자 의백 식육이라는 말에 요렇게 한번 하고 여기에다가 요 말을 한번 넣으면 어떨까요? 70자 가 의백 식육. 70자가 비단 옷을 입을 수 있고, 그죠? 식육, 하나만 하겠습니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단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러면 가를 하나를 넣어도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가자하고 연결해가지고서 써이자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70자 가이 의백 식육이라고 하면 사실은 문장이 더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근데 너무 길어지니까 얘를 굳이 안 써도 되겠다 해가지고서 뺀 거고요. 만약에 그래서 그 맹자 문장을 보면 50자 가이 의백 뭐 어쩌고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50자일 때 가이 의백이라는 말만 쓸 때에는 요렇게만 하면 또 5글자밖에 안 되니까 너무 짧으니까 요때는 가이라는 말을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장에 보면 가이는 있고 어떤 때는 가이가 없을 때 있으면 좀 더 좋은 거고요. 예,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가이라는 말,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지금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저 같으면 70자 가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가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뭐뭐 할 수 있다. 70자 가이 의백 식육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게 더 좋겠다. 뭐 물론 전체 문장에서야 뭐 당연히 빼는 게 낫겠지만 요것만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고지인. 여. 민. 해락이라고 했네요.
여민해락입니다. 자, 이 문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요, 여자가 있습니다. 그죠? 여자가 있으면 뒤에 말과 잡아가지고 뭐뭐와가 가장 많습니다. 그죠? 근데 A, N, B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고지인이라고 하면요, 인이 먼저죠. 인과 민입니다. 인과 민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고지인의 이거는 고지는 옛날의 사람이죠. 얘가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 중에 뭐뭐의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의 사람과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똑같은 이제 비중이 돼야 되는데 뭐와 뭐가 뭐뭐 하다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장은 그렇게 안 됩니다. 예,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가 됩니다. 사실은 주어가 돼가지고 옛날의 사람은 민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두 가지 개념이 가능하다. 일단 생각을 하시고 해락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해자죠. 함께 해. 락은 즐거울 락자입니다. 그러면 즐겁다라는 게 서술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함께 즐기다 꾸미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함께 즐기다. 고지인이 함께 즐기다. 누구와? 백성과. 옛날 사람은 백성과 더불어 백성과 함께 즐겼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와로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A, N, B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문장을 보면 옛날 사람과 백성이 함께 즐기다. 이게 아니죠. 옛날 사람은 백성과 더불어 이게 이제 옛날 사람이 얘와 동격이 아니기 때문에 뭐뭐와 A, N, B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얘는 따로 그 다음에 얘만 뭐뭐와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은 백성과 함께 즐겼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의 사람은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기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고지인, 여민, 해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많이 듣는 말이에요. 여민동락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여민. 그러니까 해자는 함께 해자인데 동자를 더 많이 썼죠. 여민동락이라는 말 단어로 많이 쓰지 않아요. 사자성어로요. 그래서 여민동락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옛날의 사람. 줄여자의 요 부분은 항상 요거는 손이고요. 왼손 오른손 5개만 가져라 그랬더니 하나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서 6개를 줬다. 줄여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민자 함께 했자 모두 개자가 들어가 있고요. 사람이 모두 함께 있는 거니까 함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즐거울 락자는 3가지 의미가 있었죠. 즐거울 락, 좋아할 요, 음악 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음악 악은 좀 자주 쓰입니다. 이 문장에서요. 문장에서 그 예악이라서 예절과 악, 음악이라는 의미로서 이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는 드뭅니다. 요산요수에서만 쓰입니다. 요산요수,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인자는 요수하고 지자는 요산하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는 인자가 산이라고. 아 그렇죠. 아니? 인자가 산을 좋아하고요. 인자 요 산이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물을 좋아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인자 요 산이고요. 지자는 요수입니다. 요수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물을 좋아해서 조금 낮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문왕의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문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사냥터를 가지고 있었고 또 뭐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뭐
공원이랄까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거 하나 만들자고 하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요. 이거 조성해야 되고 만들고 공사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만들 때 이거 만들까 그랬더니만 백성들이 자식처럼 몰려와 가지고 내일이다 하고 다 만들어줬답니다. 금방. 왜냐하면 이거를 만든다고 해도요. 이후의 임금은 여기가 만약에 임금 수렵터다 그러면 여기 못 들어가게 합니다. 여기 들어가 가지고 뭐 하나라도 잡으면요. 이거 저기 큰일 납니다. 나중에 뭐 하여튼 큰일 납니다. 죽는 정도까지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그런 어떤 그 수렵 하던 임금들의 그런 수렵장은 이 나라 전체 안에 있는 어떤 큰 어떤 함정 그런 사지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물이 하나 딱 있는 겁니다. 여기 걸리면 다 죽는 거니까. 근데 그 문왕의 그런 그 영대나 영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 백성들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놀고 같이 잡고 하는 겁니다. 같이 놀고 같이 잡고 하는 그곳을 만드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문왕께서는 영대 영소 만드실 때 이렇게 구름처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노래자. 네, 아주 유명한 그 효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죠? 노래자 효봉이친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얘가 단어입니다.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노래자라는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요. 이거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건 일단 효도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봉양하다, 그죠? 봉양하다 소수로 될 수 있습니다. 이친이라는 거는 뭐 부모님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는 것만 하시면 되겠네, 그죠? 효성으로 봉양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효성으로 봉양하다. 누가요? 노래자가. 이게 명아주 레자라고 합니다. 그 명아주 이렇게 저기 아시죠? 이렇게 지팡이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1년생인가 그겁니다. 그래서 잘하는데 한 요 정도 잘하나요? 하여튼 요 정도 잘하는데 요거 이제 딱 잘라다가 지팡이로 쓰시면 딱 좋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명아주 레자고요. 요거 사람 이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효성으로 봉양하다. 누구를? 이친을, 그죠? 어버이를 효성으로 봉양하였다. 누가요? 노래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 탁 봐도 금방 풀이는 될 수 있겠습니다. 주술 목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노래자가 두 어버이를 효성으로 봉양하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효성으로 두 어버이를 봉양하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 어느 걸 먼저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건 뭐 문제 없고요. 노래자라는 분은 아시다시피 나이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이셨나요? 이분이 70살 돼 가지고서도 부모님이 이제 90살 이러시면 그 앞에 가 가지고 색동저고리 옷 입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행동하고 막 이러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이상이 없네요. 네. 노래자 효봉이친. 뭐 한자도 뭐 특별히 예. 여기 나오는 한자들은 아주 특이한 거 가끔 빼놓고는 사실은 어려운 글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다 아는데 이상하게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퀴즈 한번 볼까요? 집안이 고요한 자는 아들 자자죠. 아들 자. 아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도 좀 자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자라고 그러죠, 자꾸. 부르기 전에 미리 대답하는 자가 있습니다.
뭘까요?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 예. 그래서 부르기 전에 예, 대답하는 글자입니다. 거듭 폭행하는 자가 있네요. 예, 가만히 있는데 왜 또 차? 이렇게 돼서 또 차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차자. 명필의 왕이지 문장의 이태백. 이건 전에 한번 했네요. 왕이지 이태백이 돌로 서 있는 것. 풀을 벽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풀을 벽자. 이런 파자 놀이를 예전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셨나 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기록만 잘 안 되어 있어요. 김삿갓 어르신은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워낙 많이 하셔서 그렇지만 기록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기록이 남지 않은 그런 파자 놀이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뭐 놀 거 없는데 뭐 하겠습니까? 글자 막 풀어보고 막 이러면서 재미있게 뭔가 만들으시고 그러셨겠죠. 그런 게 많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일찍기는 합니다만은 아유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 재미있는 거 시간 남으니까 요거를 뭐라고 퀴즈를 한번 낼까요? 요거를 뭐라고 퀴즈를 만들어 볼까요? 제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반 밑에 냇물이 흘러가네. 어떤가요? 그죠? 반 밑에 냇물이 흘러가네. 괜찮죠? 하나 더 하면요.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이 껴안고 있네. 친구들이 껴안고 있네. 어떤가요? 예. 그런가요? 하나 더 만들어 보시죠. 없을까요?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산산자가 3개 겹쳐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거꾸로. 산산자가 거꾸로 겹쳐 있네. 그죠? 요렇게 되니까 뒤집으면 영자가 되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될 텐데. 그죠? 예. 쉬는 시간 갖고 생각해 보시고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